원까지 밀려났습니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였지만 4,100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1.84% 내린 4,09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500억 원, 4,700억 원 넘는 주식을 던졌고 개인은 1조 4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가까스로 떠받쳤습니다. 코스닥은 1%대 하락 출발했지만 장 막판 오름세로 돌아서 938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에서 인공지능 거품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우리 증시도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수익성 악화 우려와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의 투자 지원 우려에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의 수혜를 받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3% 안팎 공방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경제지표와 마이크론 실적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증시가 당분간 방향성을 잃고 출렁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차익매물이 좀 나왔던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상승을 하기보다는 그날 이슈에 따라서 등락하게 보이는 운동성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원달러 환율은 2.7원 내린 1,47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장중 1,470원 후반까지 올랐지만 엔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다소 진정됐습니다. YTN 손희정입니다. SK하이닉스가 6세대 고대용폭 메모리인 HBM4의 대량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0월 엔비디아와 HBM4 공급 물량 협의를 마치고 현재 상당수를 양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급 물량이 2만에서 3만 장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출하 중인 제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루빈의 테스트를 위한 샘플로 탑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고려 여인이 미국 테네시주에 대규모 재련소를 건설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의 큰 승리라며 반겼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며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핵심 광물 계약을 체결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연간 54만 톤의 필수 자재를 생산하는 최첨단 핵심 광물 재련소와 가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고려 아이언과 함께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의 장례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이 운구차에 옮겨집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장 사망자 4명 가운데 2명이 명면에 들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불러 설계부터 사고 직전 시공까지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용적 불량이나 콘크리트 불량에 대한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된 만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공사에 사용된 특허 기술이 시공에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허 공고 자체가 과연 안전했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어떤 자주성이라든지 시공성이나 이런 데 확보가 됐겠지만 과연 안전한 것이냐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공을 서두르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준공을 내년 4월로 조정했고 도서관 개관은 민선 9기에나 가능하다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승인하면서 그대로 설계도를 공사대가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법상에 계약을 할 때 중단된 방식을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전문가
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하 10층, 지상 66층 규모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방화문이 열려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곳도 있고 전기시설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연성 물건이 놓여 있습니다. 화재 발생 때 대피 공간이 피난 안전구역에 잠금 장치가 달려 있고 연기가 차단되지 않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시간만 됐을 때 우선은 시간 장치를 사용하는 이번 현장 점검은 홍콩화재를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고층 건축물은 불이 나면 구조와 진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임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시간 지연 및 소방대원의 체력적 부담의 위험이 어려움이 큽니다. 사전 점검과 예방이 필수라는 게 소방청 설명인데 전문가들은 대비체계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20분 용량의 시간 동안 공급 시간을 연료량을 좀 증가시켜서 40분, 1시간 정도로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고층 건축물은 모두 6,503개 동, 이 가운데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140개 동, 30층 이상 중초고층 건물은 6,300여 개입니다. 최근 5년간 이들 건물에서 화재가 1000여 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6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가 잇따르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홍콩화재 첨사 원인으로 지목됐던 가연성 외장재입니다. 관련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고층 건축물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곳은 101개 동에 달합니다. 훈련과 교육, 점검을 강도 높게 해서 제2홍콩 초중학교 화재가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소방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고층 건축물을 모두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인 동덕여자대학교가 설명회를 열고 남녀공학 전환 계획 등을 공개했습니다. 동덕여대는 오는 2029학년도부터 학부와 대학원 모든 전공에 대해 남녀 구분 없이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부합하도록 교명을 동덕대학교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학기가 종료될 때까지